엄마, 왜 자꾸 내 인생에 참견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문제잖아.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빠져줘. 수연아, 엄마가 너의 인생에 참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널 위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희생? 내가 부탁했어?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그걸 왜 이제 와서 내 탓으로 돌리는 건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이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에 어렵게 딸 수연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들을 기대했기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그리 기뻐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들을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딸을 낳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수연이가 자라면서 저는 항상 딸의 곁을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학창 시절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언제나 딸의 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딸의 집을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3살 된 손녀 제인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매번 수연이의 집에 가면 청소, 설거지, 음식물 처리, 빨래,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손녀 제인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탈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이런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도 와줄 거지?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수연이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손녀를 돌보는 역할만 맡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하고 무거운 손녀를 안고 다니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행 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수연이와 사위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명절 용돈 얼마나 드릴까? 엄마는 10만 원만 드려도 돼. 어차피 평소에도 집에 자주 오시니까 어머님한테는 30만 원은 드려야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행 내내 웃는 얼굴로 손녀를 돌봤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 저는 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 와줄 수 있어? 제인이 좀 봐줘. 미안해.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수연이도 놀랐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점차 연락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위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뵐 수 있을까요? 사위를 만나보니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전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사위의 말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위한다면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인데, 그리고 정말 6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날. 그리고 결혼식에서 눈물 흘리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소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랑일까? 그날 밤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사위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계약서를 쓰고 6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갚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해. 사위는 기뻐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연락했더니 딸도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줘. 맛있는 거 해줄게. 제인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 수연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연이가 부엌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요리할 거야. 엄마는 그냥 편하게 있어. 하지만 습관적으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수연이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인이도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안겼습니다.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 장모님도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할까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지만 제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시어머니를 상석에 앉히고 나머지 자리는 사위와 제인이 그리고 수연이가 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따로 차려줄게. 시어머니가 오실 줄은 몰랐네. 아이고, 저 때문에 괜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집에서 제가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저만 식탁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대하며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어머니,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수연이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예쁘게 깎아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과일은 제가 지난번 방문할 때 가져다 준 것이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찬들도 모두 제가 평소에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둔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깍두기 정말 맛있죠? 제가 특별한 레시피로 담갔어요. 깍두기, 그것은 제가 한 달 전에 김장할 때 정성껏 담가 수연이네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소파에 앉아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고 수연이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반찬들 정말 너가 다 만든 거니? 솜씨가 늘었구나. 수연이는 빨개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갈게. 수연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기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가는 거야? 차라도 마시고 가지. 괜찮아,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연이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제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딸과 거리를 두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갑자기 가서 섭섭했어. 다음 주에 제인이 보러 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답장이 없네? 화났어?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전화 좀 받아봐. 걱정돼. 그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괜찮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단 한 줄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로 수연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가끔 괜찮다는 짧은 답장만 보낼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거의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생활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고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빌려간 돈의 상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사위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 상환일이 지났다고 사위에게 알려줘. 곧바로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이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석 달만 더. 제발 엄마.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자는 더 붙는다. 응, 알겠어. 정말 고마워. 딸과의 통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일까요? 저는 이제 딸에게 그저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직접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아,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제 그만 됐다. 빌려준 돈은 포기할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수연이도 마찬가지야. 사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끝내자.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정적인 일을 마친 듯한 시원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흐느끼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너무 놀라 무슨 일인지 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안으며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난 너무 못된 딸이었어. 수연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했어. 엄마가 빌려준 돈도 다 도박으로 날렸어. 나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어. 제인이와 나만 남겨두고 빚도 많이 남겨놓고 사라졌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결국 수연이는 제 딸이었으니까요. 일단 진정하고 차 한 잔 마시자. 수연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연이는 차를 받아들고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지난 몇 년간 내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수연이의 말에 제 마음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 엄마, 너무 막막해. 빚도 있고, 제인이도 있고, 일도 다시 구해야 하는데. 일단 너와 제인이는 이 집에 와서 살고, 그리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될 거야. 수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가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데. 그래도 넌 내 딸이잖니. 그리고 제인이는 내 손녀고. 수연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내일 제인이를 데리고 이사와. 방은 많으니까. 그렇게 수연이와 제인이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연이도 죄책감에 눌려 있었고, 저도 아직 완전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인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면서 조금씩 우리 사이의 얼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제인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손녀를 돌보는 것이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귀가할 때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 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연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첫 월급의 절반을 저에게 주겠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인이 필요한 것도 사고, 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렴.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엄마를 홀대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 내가 엄마한테 받은 만큼 이제는 제인이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수연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수연이는 승진도 하고 제인이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를 찾아왔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특히 수연이가 달라진 점은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감정을 살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피곤하면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제인이 데리고 갈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특별히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보니 제인이도 있었고 테이블엔 예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1년 전 오늘 내가 엄마 집으로 돌아간 날이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엄마가 나를 다시 받아줘서 나와 제인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수연이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제주도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가족 여행이야. 엄마가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준비했어. 그리고 이번엔 내가 제인이 볼 테니까 엄마는 그저 즐기기만 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슬픈 일은 없을 거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우는 거야.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가 정말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인이가 때를 쓸 때면 수연이가 모두 감당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즉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숙소도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따로 준비해 두었더군요.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이는 모래성을 쌓느라 바빴고, 저와 수연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미안했어. 집에 시어머니 오셨을 때 엄마를 너무 홀대했지?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얼마나 엄마를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네. 수연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엄마. 이런 말 안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엄마,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 이제 나도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랑을 제인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돌려주고 싶어. 수연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사랑해. 너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와 수연이 그리고 제인이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봉사하는, 어머니와 받기만 하는 딸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